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잘 보고 계시죠? 드라마 눈이 부시게 힙하게를 만든 이남규 작가와 김성균 감독이 다시 만난 작품으로 손석구는 김혜자 선생님이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PD에게 자신을 추천했다고 밝혔죠. 손석구는 당연히 언제 김혜자 선생님과 멜로물을 찍어보겠냐며 냉큼 수락했다고 하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운명처럼 맞이한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란다며 감독은 밝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화는 해숙의 내면과 과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회차였습니다. 천국에서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해숙은 기억의 방을 통해 자신의 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녀는 어릴 적 친엄마가 아니라 첩의 딸로 태어난 아픈 가족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품어준 엄마. 그러나 끝내 떠나야 했던 엄마와의 이별은 해숙의 생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후 병든 남편과의 삶, 그리고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일수장사는 그녀를 점점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따뜻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영애라는 아이를 품었을 때 빛을 발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를 해숙은 돈은 갚지 않아도 돼. 대신 그 애는 나에게 넘겨. 라는 말로 자신의 품에 안아 키우게 되죠.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며 밥을 먹이고 우산을 씌워주며 영애를 친자식처럼 키운 해숙. 하지만 해숙이 모르는 사이 영애는 커서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가짜 무당의 말에 속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화의 엔딩에서는 해숙이 천국주민센터에서 이영애라는 이름이 지옥 주소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로써 해숙은 자신이 사랑한 영애를 떠올리며 소미가 바로 영애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소미도 스스로 그렇다면 제가 영애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화의 마지막, 카메라는 영애가 지옥에 갇혀있는 장면을 비추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깁니다. 즉, 소미는 영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고편을 통해 드러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숙은 결국 6개의 포도알을 받게 되어 지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숙을 구하기 위해 낙준이 지옥으로 함께 뛰어드는 것이죠.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낙준의 대사는 사랑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소미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소미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이고 과거의 흔적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영애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산을 펼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서울 때 해숙을 찾아오는 모습까지. 또한 고양이 소녀는 소미를 알아봅니다. 그녀가 낙준과 처음 만난 장소인 지하철. 모든 게 낯선 상황 속에서도 소미는 낙준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예고 분석을 통해 밝혀진 충격적 정체는 바로 이렇습니다. 소미는 해숙과 낙준 사이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 즉 유산된 생명이라는 설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삶의 기억이 없고 죽음의 무게만 지니고 있는 존재. 지옥과 천국 사이 경계에서 방황하던 그녀가 낙준의 손에 구원받으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미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기억도 흔적도 정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해숙을 향해 낙준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갈게. 이제 남은 퍼즐은 모두 맞춰졌습니다. 해숙, 낙준, 소미. 이 세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죄와 용서, 기억과 구원을 연결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자 회복의 서사입니다. 예고편에서 해숙은 결국 천국의 규칙을 어기며 포도알 6개를 채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삶에 대한 철저한 직면과 해체 과정입니다. 해숙은 지금까지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지옥에서는 더 이상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독백. 그래, 나 잘못한 거 많지. 하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어는 인간적인 고백이자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존엄성 있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낙준이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신화 속 예수의 지옥 강림과 유사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종교적 구원자가 아닌 가장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를 대체합니다. 낙준은 신도 천국도 없이 오직 자신의 사랑으로 해숙을 구하려 합니다. 이는 사랑이 천국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가? 라는 작품의 핵심 주제를 관통합니다. 예고편에서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소미가 등장하며 그녀의 행동 우산, 손 넣기, 고양이 반응 등 이 모두 과거 영예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고 마지막,
영애는 이미 지옥에 있다는 정보가 드러나면서 소미와 영애는 동일인이 아님이 확정됩니다. 소미는 젊은 시절 해숙과 낙준 사이에 유산된 아이입니다. 세상에 나와보지 못한 아이가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부모의 사랑으로 되살아난 존재죠. 그녀가 항상 같은 옷을 입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애완동물과 소미만 옷이 바뀌지 않는데요. 행동을 봤을 때는 애완동물은 확실히 아닌 듯 보이죠. 소미가 집 앞 뜰에 있는 꽃을 유심히 보는 장면에서도 애완동물이 아닌 듯 보입니다. 고양이 소녀가 알아보는 것은 해숙의 기억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옥행 열차는 불가역적인 선택을 상징, 2선을 넘어서는 상징인데요. 다른 선 또는 이질적인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술이나 예술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일반적인 선의 형태나 규칙성을 벗어난 독특한 선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성서의 열매와 유사하지만 여기선 죄의 누적치를 시각화한 장치이고요. 같은 옷은 존재가 정지된 아이, 시간의 흐름을 겪지 못한 소미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우산은 과거 영예의 트라우마 기억이 소미에게 투사된 흔적, 감정의 유전인 듯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영예와 소미의 우산을 들고 하는 행동은 정말 똑같아 보였거든요. 5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개로는 낙주는 지옥에서 해숙을 찾아내고 둘은 영예를 마주하며 3자 구도를 형성할 것이고, 해숙은 과거 영예를 입양했던 순간을 예고에서 나왔듯이 지옥에서 기억의 방을 통해 보게 되면서 유산된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과오를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미의 정체는 육체 없는 자녀로 밝혀지며 아마도 사랑과 구원의 매개가 될 것 같고, 해숙은 과거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용서를 받으며 다시 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낙주는 물리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게 되며 영혼의 소멸 혹은 승화를 암시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메시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다가올 5화에서는 지옥에 떨어진 해숙을 향한 낙준의 헌신, 그리고 소미의 정체에 대한 마지막 단서들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지옥의 황량한 배경 속 사랑과 인연의 기적이 가능할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5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